안녕하세요. 로드스터입니다. 기아차에서 선보일 대형 SUV 스타일의 첫 전기차 EV9의 출시가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출시 전부터 이 차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EV9의 스펙 정보와 출시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정부터 말씀드려보면요, 3월 초에 이미 EV9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죠. 여기에 짤막한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테스트 차량 그리고 위장막 차량들이 목격된 터라서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이미지가 확실히 공개된 것이 아니라 실루엣만 살짝 보이는 뭐 그런 정도다 보니까 이 차량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건 볼 수가 없었죠. 이 티저 영상에 따르면 외관만 보더라도 상당히 큰 차량임을 알 수가 있고 흡사 모하비를 보는 듯한 박시한 그런 스타일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EV9은 이제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살짝 공개를 하였고 앞으로의 일정은 3월 중순에 외형과 내장을 온라인으로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실차는 3월 말에 3월 30일 날 열리는 서울 모터쇼에서 실차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차량을 직접 탑승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은 실제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1열 운전석 또는 동승석 또는 2열에 앉아서 앉아볼 수 있고 계기판을 살짝 조작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만 체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차량이면 소비자의 인도가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조립 상태는 그렇게 좋지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이오닉 6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아이오닉 5도 그렇고 이렇게 사전에 공개를 할 때 완벽한 차량을 공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조립 상태가 조금 불량할 수는 있다는 거 요 점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3월 말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4월이나 5월쯤에 아마 사전 계약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이나 6월 정도에 소비자에게 첫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요즘은 새로 출시하는 차량의 대기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년도 넘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운만 좋으면 6개월 안에도 차량을 받을 수가 있지만 EV9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계약을 하고 나서 사용자들에게 인도되는 시기가 운이 좋으면 정말 한두 달 정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6개월 이상 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대기 기간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차량 가격이 7,000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보조금 자체를 반밖에 받을 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스펙을 하나 내놓을 것입니다. 그게 스탠다드 버전이겠죠. 스탠다드 버전은 대부분 구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버전에도 76kWh 또는 77kW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될 것이고 롱 버전 같은 경우에는 99.8 또는 99.9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앞으로 그냥 이거는 100kWh의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은 모터로 이루어져 있죠. EV9의 롱 버전의 이륜 차량은 후륜에 160kW 출력을 내는 모터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 약 220마력 정도 되죠. 4륜 모델에는 전륜에는 70kW 출력을 내는 모터가 탑재가 되고 후륜에는 160kW 출력을 내는 모터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320마력 정도 되죠. 이 부분은 기존의 EV6나 아이오닉 계열도 4륜은 이 정도로 되어 있죠. 그렇다 그러면 배터리 크기만 다르고 출력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2륜 경우에는 후륜 구동 방식을 택할 텐데요. 이것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EV9은 GT 버전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 역시 M 버전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아이오닉 7이 출시가 되면 아이오닉 7 역시 N 버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참고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차량을 N 버전이라고 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GT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V9의 GT 버전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전륜에 160kW, 후륜에 160kW 출력을 내는 모터가 탑재가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펙이 맞다 그러면 EV6의 GT 버전이나 아이오닉의 N 버전보다는 낮은 스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력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대형차로 나오는 EV9이 그렇게까지 고출력이 필요할까 싶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거 캠핑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스펙에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다 그러면 GT 버전은 약 430마력 정도가 되는 그런 출력을 낼 수 있는 기종이 될 텐데, 이것은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기가 좀 뭐한 게, 스탠다드하고 롱 버전이 출시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마 나올 것 같아서 GT 버전은 그때 나오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EV9의 차량은 무게가 기본이 2톤이 일단은 넘어갑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EV6 역시 2톤가량 되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를 감안한다 그러면 2톤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이 차량과 비슷한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2300kg 정도 되거든요. 2.3톤인데 여기에 배터리 무게가 대략 300-400kg 이상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배터리 무게만 제가 따져봤을 때 100kWh라고 계산을 하고, 기존에 나왔던 전기차들이 1kWh당 약 5.4kg 정도의 무게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배터리 무게만 540kg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차체 자체가 모하비랑 비슷하다 그러면 2,500-600kg이 넘어가는 그런 무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플랫폼 자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 그러면 무게도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2,400에서 2,500kg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간에 무게가 무겁다는 건 기정사실일 겁니다. 후륜의 160kW 모터 한 개를 장착한 이륜 모델인 경우에는 제로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륜 모델인 경우에는 제로백이 7초대 후반이나 8초대 초반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4륜은 기존에 똑같은 스펙으로 모터가 장착된 차량들에서는 제로백이 5.2초에서 5.4초 가량 되는데,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5초대 후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V9에 확장된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라기보다는 일단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입니다. 먼저 전장은 5010mm이고요. 전폭은 1980mm입니다. 전고는 1750mm이고 휠베이스는 3100mm입니다. 이게 재밌는 점이 있죠. 전장은 5010mm니까 모하비나 펠리세이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한 몇 cm 정도 큰데 거의 차이는 안 나지만 1cm, 2cm 뭐 요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휠베이스는 전장이 EV9보다 더 큰 카니발보다 더 깁니다. 카니발의 전장 길이가 약 5100mm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휠베이스가 카니발보다 더 큽니다. 물론 이것도 몇 cm 차이지만 그래도 전장이 짧은데 휠베이스가 크다. 이것은 전기차의 장점인 것이고 전용 플랫폼의 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내부는 펠리세이드와 모하비는 가볍게 뛰어넘고 카니발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실내 공간이 정말 넉넉하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V2L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차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V9의 제어는 이런 수준에서 이제 결정이 됐다고 보면 5인승이 기본이 아니라 6인승으로 나올 것이고 거기에 7인승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타이어의 기본 사이즈는 20인치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1인치가 장착된 모델은 이미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주행 가는 거리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가 배터리가 많이 장착되면 장착될수록 더 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비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존에 나온 전기차, 그러니까 EV6를 예를 들어보면 공인 전비가 5km/kWh 정도거든요. 물론 트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에 배터리 용량을 곱해버리면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죠. 그렇다 그러면 500km를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갈 수가 없지요. 왜냐? 전비가 차량의 무게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4km에서 4.5km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워스트로 봤을 땐 400km, 베스트로 봤을 땐 450km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행 가는 거리가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400km에서 450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주행에서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올 것이므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한 400km 후반 정도나 500km 초반 정도를 나와줬으면 정말 상품성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일부 매스컴에서는
EV9의 1회 주행 가는 거리를 540km를 목표로 한다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EV9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대부분 전기차는 현대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아차에서 한두 달 간격에 텀을 두고 나오는 요런 프로세서를 따랐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보면 1세대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구형 아이오닉을 제외하고 호나 EV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오닉 5 때까지를 보면 호나 EV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니로 EV가 한두 달 후에 나왔습니다. 아이오닉 5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EV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어요. 대형급 SUV 첫 전기차인데 기아차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7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뒤에 나오는 아이오닉 7이 좀 더 비싸고 기능은 한두 가지 많거나 약간의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전의 선례를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 말에 서울 모터쇼에서 EV9의 실제 차량이 전시가 되고 정말 소비자에게 인도될 만한 차량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보고 내부와 외부를 리뷰하고 밝혀진 정보들에 있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EV9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 좋아요 꼭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드스터였습니다.